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4월 26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형적인 월말 편성의 4주차 금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월말에는 다수의 경주에서 높은 환수를 기대하는 복병 전력에게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의지 강한 마필들 잘 골라내셔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최근 들어 갑작스레 찾아온 무더위 때문에 당일 마필의 컨디션 변화 체크도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는 최근의 경마 흐름이 되겠죠.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이번 경주 가장 눈에 띄는 말 안쪽에 있는 5번 랩터코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 게이트 입점으로 선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직전보다 더 잘 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외곽에 있는 11번 마하킨도 신마지만 도전이 가능한데 한센자마다운 스피드가 매우 돋보이는 주행신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후 훈련 상태가 매우 좋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국악적판 승인자구 착용으로 주행의 안정화까지 도모하고 출전을 합니다. 훈련 완성도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 7번 예수리경지.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훈련에서의 모습도 스피드감이 상당히 상대 편성 대비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전개 조건에서도 불리함이 없는 이번 구도에선 전개가 준 오마 울트라파를 다시 한번 지목해드릴 수 있는 구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영광이철스는 이번 경주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 출발 선입 전개, 최적 전개가 또 가능하고 뒷심도 어느 정도 보여준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가능성 충분하다는 판단인데 직선 구간에서 몰아주는 스피드 탄력 자체는 상당히 여유가 많은 전력입니다. 분명히 틈새가 열려준다라면 올려붙일 수 있는 걸음을 갖춘 3번 체인지백도 여기서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겠죠. 상위 등급 재검마와 함께 뛰었는데 전혀 기죽지 않고 아주 잡고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5번 분단의 병 넘어 중심권의 마필로 강주를 드립니다. 이번 PK존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기본 선두 선입력도 있고 이번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밀어서 나간 선행이에요. 이번에 게이트 외곽 밀렸습니다만 10번 바람과 구름이 왜 선에서 찌르고 들어오면 또 선행이라는 거죠. 게이트 외곽 밀렸다고 선행 못 나가는 거 아닙니다. 자, 10번 바람과 구름 다시 한번 선행일 승기 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면서도 근성을 보였다는 점. 더군다나 직전의 경주에서 워낙 실망을 보였기 때문에 바로 마방을 이적했어요. 그만큼 이번의 경주에서 마방 동반 출격하고 있는 퀸오피서는 의지를 좀 더 밝힐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죠. 휴양은 길었지만 마필 상태는 이상이 없어요. 충분하게 병력 없이 휴양이었기 때문에 1번마 킹드러드, 4번 퀸오피서의 작전 구사까지도 가능해졌고요. 이번에 정상 주기로 돌아왔고요. 게이트 안쪽 배정에 거리 내린 1400m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듯합니다. 컨디션도 뚜렷한 회복세를 훈련 때 보였고 4번 레드 클라우드의 선행 1승기 대치 우선적으로 말씀드려보겠고요. 막판 한발 결정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1번 드림질주 임평실 기수 기용으로 이번에 강공이 예견이 되고요. 51kg의 유리한 부담 중량 실질적인 승급전 나선이어 8번 딥마인드 전개 2점을 살려볼 수 있는 도전마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6등급 단거리 13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절대 강자는 없는 편성으로 보고 있고요. 직전에 깜짝 입상하며 능력의 포텐을 터뜨린 말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졸전을 거듭하는 마필 중에서 이번에 상태감 좋아졌고 전개 유리한 마필도 눈에 띕니다. 복수전을 다짐하고 있는 복병 전력까지 낱낱이 꺼내서 살펴드릴 텐데요. 그 모든 내용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집중 분석 경주 오늘 부산 첫 번째 경주인 1경주입니다.
눈에 띄는 말이 한 마리 출전하는데 8번 기대를 이번 경주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뷔전에서 바로 입상을 거둘 만큼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말로 판단을 하는데 이후에 컨디션 난조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엔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병력 없이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휴양 복귀 이후에 확실히 좋아진 컨디션 올라온 회복된 모습으로 1600m에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거리 줄였고 앞선 강하지 않은 편성까지 만났습니다. 차분한 전개 후에 가장 직선에서 좋은 뒷심을 발휘해서 역전 가능한 편성으로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안쪽에 있는 3번 펑키입니다. 빠른 말 많은 1000m 경주에서 어쩔 수 없이 선입전개를 했는데 이번 경주는 빠른 말이 외곽에 있는 12번 투투웨이 정도지만 이 말의 최근 모습 또 최외곽으로 밀린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주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 가능성 매우 높은 3번 펑키는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여기 안쪽에 있는 이번 우승 스토리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외곽 게이트에서 큰 추진 없이 중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외곽 전개로 결국엔 심소모를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최적 선입 전개를 해낼 수 있는 게이트 이점에 편성을 만났습니다. 직전보다 훨씬 잘 뛸 수 있는 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 그랜드 질주도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데 직전 경주 심한 외곽 전개를 하면서도 앞선에서 근성 있게 버텨내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직전보다 더 나은 전개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직전보다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컨디션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 만나서 직선에서 결정력 보여줄 수 있는 8번 기대를 중심으로 앞선 버티기를 노리는 말들을 후착마로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비슷하게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구도로 판단이 되네요. 다만 이제 중심축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구도인데요. 저는 안쪽에는 이번만 우승 스토리가 편성 조건이 상당히 좀 좋아졌다라는 평가예요. 우승 스토리란 마필은 스피드가 없는 마필이 절대로 아닙니다. 맘만 먹으면 선행도 갈 수 있어요. 다만 마필 자체가 초반에 힘을 써버리면은 계속 직선에서 한 발 쓰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서 최근 3번의 경기 의도적으로 초반부터 참아주면서 운영을 해주고 있죠. 경기를 뛰면 뛸수록 적응해 나가고 있고 게이트도 좋습니다. 마지막 한 발까지 발휘 가능한 이번 경주에선 선두권 강자 피한 우승 스토리의 선제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3번 펑키 설명 잘해주셨고 4번 그랜드 줄지 역시 직전 이탈 보이고도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의 저정도의 걸음이라면 연투 가능성이 있겠죠. 8번 기대해 역시도 저는 이제 조금 내려오는 이유 자체가 이마필의 상대들보다는 분명히 스피드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리 포지션이 좀 좋지 않을까 봐 좀 걱정은 하는데 기본 능력성의 모습은 의심하기 힘들겠죠. 자, 이마필은 초반에 살짝 언급하셨다가 배제를 하셨어요. 저 역시도 높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궁금하실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곽 12번마 투투웨이죠. 사실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뭐 8번 기대에도 훈련 자체의 모습은 상당히 여유가 좋아 보였는데 그에 못지않게 좋아 보였던 마필이 저는 외곽 12번마 투투웨이였거든요. 저도 이제 추천드리는 마필 자체는 아니지만 스피드만큼은 상당히 여유가 좋습니다. 외곽이지만 충분히 선두권 가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상당히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마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마필 왜 배제하시는지 어떻게 불리한 모습을 보고 계시는지 좀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2번 투투웨이가 분명히 스피드는 좋은 말인데 직전 경주를 보면 앞선에서 결국에는 완전히 사코너 이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 8일 경주를 보면 말이 외측으로 너무 심하게 기대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직전 경주에선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상 외곽 전개를 할 때 그런 외측으로 기대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도 남아 있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이번 경주 자체가 앞 선행을 나서는 조건이라면 저는 12번 투투웨이 복병 가능성 높게 평가하는데 안쪽에 있는 3번 펑키의 스피드에 대한 잠재력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선행을 못 나가고 자칫하면 또 심한 외곽 전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개 불리함을 저는 12번 투투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선행을 나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셨네요. 12번 투투웨이. 그렇죠. 아직은 만약에 선행을 나선다 한들 지구력 보강이 절실하다. 이런 표현해 주셨고요. 3번 펑키가 오히려 코스 이점에 선두 장악에도 나설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다. 3번 펑키의 선두권 최선 버티기를 더 높게 평가해 주셨네요. 네, 뭐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두의 마필들이 저희가 모두 동일하긴 한데 어떤 마필이 중심이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이견이 있죠.
안쪽에 2번 우승 스토리가 직전 경주 동거리 3착인데 당시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도 있었지만 이 스피드가 있는 말을 갖다가 초반에 철저하게 제어하고 힘한 배 후미 전개를 했다는 거예요. 직선에서 스퍼트했습니다만 늦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말이고 이번에 안쪽 게이트 들어온 2번 우승 스토리는 직전처럼 후미에서 느지막한 스퍼트로 애간장을 녹일 그럴 리가 없는 마필로 보입니다. 좀 더 앞선에서 전개 운영이 가능하고 적정거리 출전이죠. 2번 우승 스토리 재차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4번 그랜드 질주가 직전에 경합을 피해서 외선에서 아주 상당히 잘 전개를 풀어냈던 마필이고 당시 2선 최적 직선 외곽 빼서 압도적인 결정력을 선보였던 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보였죠. 직전 경주가 자력 입상이었기에 4번 이 그랜드 질주 재차 연투 기대치를 높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8번 기대해 이 말이 최근에 1600m 출발 후 직선관이 가장 긴 거리에서 역시 느지막한 스퍼트였죠. 이번에 단거리로 거리 내렸기 때문에 후미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스퍼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입상승패가 가려질 듯합니다. 여기 한두 더 첨언하자면 9번 해피게이트 정도가 있겠죠. 최근에 연달아 단거리 착승권에 아쉬움을 남기고는 있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 분명히 9번 해피게이트도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겠고 그동안 뛰어왔던 편성보다는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다라는 부분인데 최성진 의원, 9번 해피게이트 이 복병같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9번 해피게이트도 뭐 초반 스피드 어느 정도 나와주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직전 경주를 보면 1300m 지금 현재 출전하는 것과 같은 거리를 출전했는데 전개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에 막판에 급격하게 무뎌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스피드 좋은 말들 3번 펑키와 4번 그랜드 질주 여기에 경우에 따라서 이번 우승 스토리까지 가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로 밀린 부분 절대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스타트 부산 1경주는요. 뒷심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고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스퍼트가 기대된다는 마필이죠. 8번 기대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 이하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실전 입상 경험은 있지만 아직은 우승 경험이 없는 3세 이하 6등급 미승리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직전 데뷔전 경주부터 출중한 기량으로 2차 입상을 했던 말도 있고요. 최근에 전개 미스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번에 경주 여건이 한결 의뢰해진 마필도 눈에 띄네요. 전반적으로 인기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 이 부산 2경주는요.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경주는 제가 정리드릴 경주입니다. 12마리 풀게이트 접전구도 데뷔 이후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또한 기복형 아직은 현등급에서 크게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정체기의 마필들 간의 양강구도입니다. 그중 잠재력 위에 한두 마필을 필두로 해서 후차권에서의 전개를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로 판단하는 것은 역시 7번마 넘버스타죠. 자, 19조의 신마답게 역시 데뷔전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1억 3천짜리 고가의 마필치고 주행심사 당시에서는 약간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 속에서 모래 반응이 좋지를 못해서 데뷔전 이 코스가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초반에 약간 늦었던 발주 이후에도 중위권을 잘 따라갔고 중앙 외선은 나와서는 직선 구간 좋은 주폭으로 1300m를 극복해 줬었죠. 종반에 채찍을 댔을 때 오른 채찍을 댔을 때 약간 마필이 기대는 모습을 보였던 좀 그런 부분들이 어린 티가 좀 남아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훈련을 통해서도 장구 변화를 통해서 좀 변화를 모색해주고 있어요. 자극판을 통해서 기대는 모습을 잡기 위해 노력했고 모래 반응이 안 좋았던 부분들은 망사 가면을 해제하고 망사 눈 가면을 통해서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줬고요. 훈련 성과도 상당히 가벼운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는 데다가 기본 중속 자체가 떨어지는 마필이 절대로 아니죠. 스피드형 마필들이 뒤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차분히 선입권 이후에 한 발 발휘 가능한 데뷔전 충분히 잠재력을 입증해 주었던 7번마 넘버스타 여기서도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외곽에 있는 12번마 네가세 강자 그리고 안쪽에는 2번마 메르시 쉐리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9번마 매치 위너가 우선 눈에 띄는데요. 자, 12번마 내가세강자는 데뷔전 자체에서도 불리했던 외선 전개를 극복해내면서 입상을 거뒀었는데 이후에 늘어난 거리 자체에서는 조금씩은 아쉬움을 남겼던 것 같아요. 선두권 가담 스피드도 나쁘지 않고 앞으로 뛰어줄 모습은 분명한데 직전은 조금의 욕심이 좀 부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외곽 12번에서 선행권을 가는 과정까지가 조금의 힘서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무리한 선행 장악이 돼버렸던 운영이 됐었고 직선 구간에서 조금 아쉬웠었죠. 안쪽에 빠르게 진행이 될 마필들이 분명히 몇 두가 서 있습니다. 이번엔 차분하게 운영을 해준다라면 좀 더 의지 있게 준비를 했던 12번 내가세강자의 잠재력 가장 높게 평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자, 9번마 매치위너도 주행 심사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데뷔전 3위 그리고 직전에 2위권으로 입상을 거뒀습니다. 아직은 어린 티가 남아있어서 힘이 약간 덜 차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지만 발주 이외 중속감과 스피드가 굉장히 좋아요. 충분히 이번 경주도 내심 장악이 가능한 구도이기도 하고 설령 장악을 못한다 하더라도 2선 가담 능력도 갖춘 전력이기 때문에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는 9번 매치위너 여전히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될 구도로 말씀드립니다. 6조 자체에서 금요경마 이 한마필만 추천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2번 네르시쉐리는 정상 발주를 받아낸다라면 여기서 가장 무섭죠. 데뷔전 1300에 도전을 해서 삼바 리듬이라던가 화랑의 챔피언 나름 잠재력에 있던 마필드 사이에서도 스피드를 보여왔던 전력입니다. 이후에 두 번째 경주에서는 마필 자체가 심하게 점프를 하면서 아무것도 못했고 직전도 발주가 매끄럽지를 못하면서 아쉬움을 좀 남겼었죠. 경주 이후에 경주 자체에서 아직까지 모래 반응이 썩 매끄럽진 못해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발주 자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줬고 상대의 마필 자체는 가볍습니다. 훈련 성과가 좋았던 2번마 메르시쉘이 정상 발주를 받고 이마필 선두권을 장악을 해버린다면 여기선 버틸 수 있습니다. 2번마 메르시쉘의 당일 상태 반드시 체킹이 필요한 전력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요. 데뷔전 충분히 자기만의 잠재력을 입증해 줬었던 7번마 넘버원 스타를 좀 더 강조드리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돌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심마에 대한 생각 그리고 후착마에 대한 생각 대부분 일치하는 그런 편성입니다. 저도 7번 넘버원 스타는 앞선에서 어떤 말이 버텨내든 간에 직전 보여준 데뷔전에서 보여준 모습이라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아주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2번 내가세강자 직전 서둘렀다는 부분 역시 잘 설명해 주셨고 차분한 선입 전개도 되는 말인 만큼 얼마든지 선행 선입권에서 가능성 높은 말. 또 이번 메르시쉐리도 직전에 출발 매끄럽지 않았는데 코너에서 밀린 후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직전보다 더 나은 전개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제 모두 일치하는 가운데 8번 투투 사이먼에 대해서만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데뷔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은 아직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가능성 보여줬고 점점 훈련 상태 분명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빠른 말이 적은 편성을 만났다라는 판단입니다. 안쪽에 1번 트루 시그니처 정도가 이 8 투투 사이먼보다 안쪽에 있는 말 중에서 그나마 좀 빠른 말인데 최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앞선에서 충분히 8번 투투 사이먼이 경주를 주도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8번 투투 사이먼 왜 언급 안 하셨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주도를 해버린다라면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봐요. 이제 앞말인데다가 아직까지 입상 경력도 결정력에 대한 여유가 떨어지는 이마필이 이 1300을 기습을 나선다 한다라면 바로 붙어있는 매치위너도 분명히 압박이 가능하고요. 안쪽에서 메르시쉐리가 정상 발주를 받는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발주를 받아내는 조건이라면 투투 사이먼이 이번 경주 레이스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수는 없는 구도죠. 거리 자체의 문제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특출나게 이제 주폭에 대한 변화를 느껴주었던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이제 기점을 바탕으로 해서 좀 판단이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합니다. 아직까지 크게 이제 변화의 시점을 못 느꼈던 만큼 저는 이번 경주 검증이 필요한 세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승리마 경주이지만 2차 입상을 거두었던 말이 4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직전에 나란히 1300m 입상을 했던 9번 매치위너, 7번 넘버원 스타, 2두의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요. 여기에 외곽에 12번 내가세강자가 인기도에 가세하는 구도죠. 이 3파전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9번 이 매치위너는 직전에 실전 이전째 미러 선행 장악 능력을 보이며 막판까지 채찍도 추진 시 좋은 걸음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도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9번 매치위너가 선두 장악에 나설 공산이 크고요. 계란은 큰 고리 제갈 승인 장구 착용으로 주행 안정화까지 도모한 만큼 이 9번 매치위너의 선정 기대치 다시금 강조드려보겠고요. 7번 넘버원 스타 국악 자급한과 망사눈 가면 그렇죠. 역시 주행 안정화와 모래 민감성까지 완벽 차단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승인 장구를 착용하고 출전하는 7번 넘버원 스타가 되겠죠. 여기 12번 내가세 강자가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얼마만큼 선두권에서 버텨주느냐가 관건이 되겠고 4번 원더풀 싱스가 있습니다. 데뷔전에서 늦발로 경주를 망쳤습니다만 최근에도 출발 이후 스피드는 다소 부족해요. 직전에도 그랬고 직전에는 인코스 훔이 쳐져서 전개를 펼쳤으며 직선에서 막판에 끝걸음이 여러 개 살짝 보였는데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해 보이는데 4번 원더풀 싱스 백동일 위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직은 이 마필을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 자체가 이제 마필 자체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직전의 경주는 거세를 하고 나왔던 경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일 체중이 22kg나 빠지는 좀 아쉬움을 남겼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거리가 1300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당일 마필의 체중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흐름 자체도 한 번에 극복이 가능할 만큼 이 마필의 잔디력이 높다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착순권 이상의 성적을 기대하기는 좀 더 기다릴 마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이경주는요. 직전 데뷔전 경주부터 출중한 능력을 검증받은 말이죠. 바로 7번 넘버원 스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3세 이하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3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경험을 해본 마필들 중에서는 아직은 100%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말들이 상당수가 있고 하지만 그 말들은 이번에 실전 변화의 타이밍이 도래했다라는 평가고요. 이번에 데뷔전 치료는 기본기 출중한 신마들에게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4번 메이저 펀치를 소개해드립니다. 작년에 9월에 데뷔전을 치르면서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도 그래도 3착을 했었고 이후에 GC 트로피 특별 경주 출전 예정이었다가 개인 대염 부상으로 공백이 있었습니다. 오랜 공백 이후 3월 30일 날 주행 심사 시 병력 여파 벗어난 듯 경쾌한 걸음을 보이며 주행 심사 여유로운 경주 능력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 30주 만에 실전 복귀전에 나서는 가운데 다리 병력 여파, 공백 여파 충분히 떨쳐내고 주행 심사 때 건재한 면모를 보였던 말이기에 이번에 4번 메이저 펀치 충분히 실전에서의 변화 기대치를 높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데뷔 전부터 보여준 걸음이 있어요. 4번 메이저 펀치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리는 3경주입니다. 자, 신마 중에선 7번 패밀리송이 좋아 보입니다. 주행심사 첫 번째 주행심사에서는 모래 민감 반응을 보이며 완전히 최후미로 쳐졌고 주행 불량 악벽을 보였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난 4월 6일 날 두 번째 주행 심사 때는 제법 모래에 적응한 면모를 보이며 인코스에서 모래 맞고도 막판까지 성큼성큼 좋은 근성을 보였던 말입니다. 뛰려는 투지가 상당히 향상됐어요. 두 번째 주행 심사에서 그리고 모래 반응도 모래 민감성도 어느 정도 상쇄된 가운데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 7번 패밀리송. 자, 망사눈 가면과 반가지 큰고리 제갈 승인 장구까지 착용하고 모래 민감성 더욱더 상쇄 및 주행 안정화에도 역점을 둔 말이죠. 7번 패밀리송의 데뷔전 즉시 전력감 강조를 드리고요. 자, 뛰어봤던 전력 중에 2번 토암 임팩트가 있습니다. 이 말은 2월 22일 날 데뷔전 1000m를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는 경주 여건이 너무 안 좋았죠. 경주 거리도 1300m로 늘어났었고 게이트가 외곽이었어요. 당시 2번 토암 임팩트는 은근히 중속 스피드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외선에서 그렇게 무리한 전개 운영을 펼칠 수밖에 없었고 직선 초입부터 완전히 무너졌죠. 그런데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망사가면 씌웠고 거리 내린 1000m입니다. 초반에 선두 장악에도 나설 수 있는 공산이 크고 선행을 나서지 못한다 한들 인코스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해졌죠. 거리 내린 2번 토암 임팩트 추천드리고요. 12번 썬더베이가 작년 12월에 데뷔전에서는 시종 4코너까지 외측 기대는 악벽을 선보였던 말이고 자, 직전 경주는 오히려 인코스에서 갇혀가지고 모래 맞고 훔이 쳐졌고 고개를 들고 여러 가지 악벽을 선보였던 말입니다. 직전에는 요 12번 썬더베이가 1번 게이트가 독이 됐어요. 내측에서 모래를 고스란히 맞고 원하는 레이스를 펼치지 못했죠. 주행 불량 악벽도 보였고. 하지만 이번에 파행, 감기, 열창 등등의 잡다한 병력으로 공백 이후 출전인데 오히려 이런 말들은 외곽 게이트가 좋아요. 12번 썬더베이 외선에서 모래를 덜 맞고 전개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력이기에 훈련 상태감도 상당히 올라왔고요. 이번에 실전 3전째
충분히 변화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는 12번 썬더베이까지 강조를 드립니다. 결국 부산 3경주는요.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컨디션 올라왔고 주행 심사 때 쾌조의 걸음을 보인 4번 메이저 펀치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3경주 좋은 결과 기대가 됩니다. 더군다나 저희 역시도 4번 메이저 펀치라는 마필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맞아요. 라이언선이라던가 뭐 영성 에이스라던가 뭐 라피도맨이라던가 당시 함께 뛰었던 기본기 있었던 마필들 자체가 최근에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전력들이기 때문에 당시 내측 따라가면 그 스피드 자체나 끈끈함 자체도 앞으로 대성할 마필은 아니더라도 이편성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전력이죠. 뭐 개인 대회 뭐 말씀해 주신 그 병력의 여파도 다 극복해내고 있고 이번 경주 선행 자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설령 선행을 못 가도 이 선에서의 응수도 이 마필은 가능하다 저희 역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토어 임팩트에 대한 설명도 이해가 가고 나머지 마필들의 생각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자, 6번 스톨런 뷰티라는 마필은 3번 만에 통과를 했지만 통과했던 시점에 스피드감 자체는 상당히 월등했습니다. 무리 없이 선두권을 나서는 모습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순간적인 중속 자체가 상당히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이 마필의 기습 가능성은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저는 이 마필은 꼭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8번 토암스타입니다. 4월 6일 날 통과하고 4월 13일 때 연습 주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 모습은 마필 자체가 상당히 변화가 왔었죠. 뭐 모래 안 맞고 바깥쪽에서 뛰다 보니까 외선에서 좀 초반엔 몰긴 했지만 삼선 가담하고 나서 직선에서 채찍을 댔을 때 그 반응 자체가 상당히 여유가 많습니다. 발도 잘 바꾸고요. 추진 시 반응도 상당히 여유가 많아서 전 이마필의 성장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고 있어요. 한산의 자마로서 스피드 역시 상당히 좋고 훈련 성과도 좋았던 8번 토합스타. 분명히 잠재력 자체를 여기서 논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인데 이마필 아예 언급이 없으세요. 이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 3경주가 이제 신마들이 상당수가 출전하고 눈에 띄는 신마 중에서 역시 뭐 8번 토함스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긴 합니다만 자. 데뷔전 이제 실전에서의 어떻게 능력을 보일지에 대해서 다소 이제 미지수로 생각하는 게 8번 토함스타가 주행심사 통과 시에 외선에서 따라가며 직선 채찍 추진 시 좋은 걸음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약간의 주행이 흔들리는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 데뷔전 경주 은근히 빠른 페이스에 얼마만큼 적응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약간 좀 채찍 반응에 채찍에 좀 주행이 흔들리는 단점을 포착했기 때문에 자 향후 분명 뛰어줄 수 있는 신의 전력이긴 합니다만 이 데뷔전 경주는 다소 한 번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 토암 시리즈의 박웅직 마주 2번 토암 임팩트 쪽으로 좀 더 그 높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8번 토암 스타는 실전 데뷔전 이후에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의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저 역시 언급해 주신 중심마에 대한 생각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후착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른데 우선 뭐 중심마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4번 메이저 펀치는 9월달에 특별 경주를 출전하려다 취소한 말인 만큼 그만큼 잠재력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말입니다. 연합다리 개인덤 심하지 않아서 주사 치료만으로 치료를 한 후에 장세한 마방으로 이적하고 2월달부터 훈련을 재개했는데 매우 좋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선행 버티기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뭐 백동일께서 언급해 주신 신마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합니다. 이제 MC께서는 7번 패밀리송을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8번 토함스타와 6번 스톨런 뷰티 두 마리의 신마에 대한 잠재력을 좀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8번 토함스타는 언급해 주셨지만 한슨 자마다운 스피드 또 외곽 돌면서도 근성 보여준 모습 일주일 만에 주행 심사 시 크게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백동일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고 6번 스톨런 뷰티는 최선 추진이 분명 아니었음에도 스피드 매우 좋은 모습 보여준 부분 1000m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1번 오션 그레이라는 복병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페더럴리스트 잠하고 스피드에 대한 잠재력, 혈통적인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말입니다. 토브 더 월드 같은 형제마들이 있는데 비록 데뷔전 1300m에서 사쿠노가 무너졌지만 지금 추천해 주시고 있는 이번 토암 임팩트와 같은 경주에서 거의 비슷한 포지션에서 뛰었는데 훈련 모습상의 어떤 발전 모습, 그 다음에 최적 전개 2점 감안하면 충분히 이번 경주 토암 임팩트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1번 오션 그레이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직전 함께 뛰었죠. 1번 오션 그레이, 2번 토암 임팩트. 근데 그 당시에는 조건이 완전 달랐잖아요. 1번 오션 그레이는 안쪽 게이트 내선 최적 전개를 펼쳤고 2번 토암 임팩트는 당시 11번 게이트 시종 외선도는 무리한 전개. 그러고도 막판에 무너진 건 똑같지만 1번 이 오션 그레이는 직전에 인코스 2점에 내선 최적 전개를 펼쳐내고도 막판에 하염없이 무너지는 걸음을 보았을 때는 아직은 좀 지구력 보강의 결정력이 좀 향상되지
되어야지 이 노림수를 두지 않을까. 이번 경주 은근히 선두 선입권도 빠르고 강한 전력들이 많기에 일본 오시안 그레이는 입상 가능한 어떤 징후가 포착되기 전까지는 다소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부산 3경주는요. 공백 이후 뚜렷하게 회복세의 전력, 주행심사 때 건재한 면모를 보인 4번 메이저 펀치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선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하위 등급 이변 소지가 많은 중거리 16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출발 후 직선권이 가장 긴 만만치 않은 레이스 1600m가 되겠죠. 자, 6등급 마필 들간의 1600m이기 때문에 이번에 생애 첫 1600m 첫 경험에 나서는 마필도 상당수가 있고요. 이미 1600m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 최근에 단거리 뛰면서 걸음 여력을 남겨 늘어난 거리 유리한 말 등등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경주가 부산 4경주가 되겠는데요. 그 내용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4경주 집중 분석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10번 본마타라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당시에 관심을 전혀 못 받는 말이었지만 당일 컨디션이 워낙 좋아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입상에 실패했지만 분명히 변화된 모습 보여줬다라는 판단입니다. 이후 훈련 시 거의 최상의 모습이다라고까지 판단할 수 있는 최상의 활기 넘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강자피한 미승리마 편성이라면 충분히 이번 편성에서 입상까지 도전 가능한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6번 로열 티켓입니다. 약편성 속에 1600m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꾸준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선입전개 후에 뒷심도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전개상 또 능력상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는 판단이고, 안쪽에 있는 이번 단디킹 같은 경우는 최근 외곽 게이트에서 의도적으로 게이트의 불리함 때문에 초반에 추진이 없이 자리 잡는데 좀 만족을 하고 이후에 추입을 했는데 뒷심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초반 스피드도 분명 갖춘 말이고 게이트 내려왔습니다. 한 박자 빠른 선입 전개 후에 버티기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 행복코리아도 최근 사실 가능성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쉽게도 모레 이게 예민한 말인데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좀 독이 됐다. 안쪽에 갇히면서 뒤로 밀렸고 결승주로에서는 다시 나름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모레 안 맞는 선입이 가능한 이 편성에서라면 가능성이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성장세가 가장 뚜렷한 10번 본마타가 미승리마 약편성 만나서 도전 가능한 가운데 나머지 언급드린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감한 선택이 될 것 같고 좋은 결과가 나와준다라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경주로 판단합니다. 그냥 보는 시각이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볼 수밖에 없는 구도네요. 본마타란 마필 자체가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완성도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좀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 부분도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우선 그 부분 좀 넘어가 보고요. 저는 말씀해주신 마필 중에서는 로열 티켓만 전개 구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서 더군다나 직전은 거세 이후에 첫 출전이었던 것을 감안을 하면 더 뜰 가능성에 대해서만 좀 인정해보고 싶고 9번마 신흥불패라는 마필이 직전에 이제 김혜성 기수가 기승해서 깜짝 입상이긴 했는데 초반에 발주가 좀 편하게 나온 부분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부딪히면서 나왔는 데다가 무리한 이선 외곽을 돌고도 끝까지 근성 있게 버티는 모습은 이번에도 빠른 마필이 많지 않은 구도라서 성장 가능성 여전히 열어두고 있고요. 저는 11번 대호질주는 최성진 의원께서 좋아하시는 마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직전에 너무 무리 없이 운영을 했던 것이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선 구간에서도 분명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 좋아지고 있는 11번마 대호질주가 오히려 늘어난 거리를 만난 이번 경주에서는 의지를 보이면서 승부수를 띄울 그런 모습 좀 그려주고 있어서 저는 이마필의 변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가장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마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8번 라운타운이죠. 주행심사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고요. 데뷔 전 2위권을 차지하면서 자기만의 잠재력을 입증해줬다 평가합니다. 중앙 외선에서 발주 크게 늦지도 않았어요. 차분히 흐름 따라가다가 마지막 추진 타이밍에서 마필 몰아주자 그만큼 반응을 받아주면서 여유 있게 올라왔거든요.
사실상 지금 말씀해주신 마필들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마필들 자체도 경쟁력은 있지만 잠재력 면으로 따져봤을 때는 8번 라운타운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편성 분명히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성장 좋은 훈련 좋았던 8번 라운타운 절대 배제하면 안 된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 배제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8번 라운타운도 분명히 잠재력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말이라는 점 인정합니다. 데뷔전만 뛰어봤을 뿐이고 데뷔전에서 더군다나 입상을 거둔 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말입니다. 다만 이제 경주 여건상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10번 본마타라는 말을 직전에 이제 훈련 모습도 좋았지만 그렇게 최상의 훈련 모습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판단했는데 당일 컨디션이 워낙 좋아서 추천을 드렸는데 분명 변화된 모습 보여줬고 그 당시에 김하 부대장이나 매추이너 만만치 않은 말이었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경주는 정말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편성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말을 말씀을 드렸고 또 올라올 수 있는 말 중에서도 이번 단디킨이란 말이 상대적으로 8번 라운타운보다 훈련 시 어떤 변화 그게 더 좋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상 8번 라운타운보다는 다른 말들이 더 좋아 보였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라운타운이 직전에 2번 단디키는 오마신차나 이겼는데 이번에 8번 라운타운을 제외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8번 라운타운은 직전에 데뷔전 만만치 않은 상대였잖아요. 국민스타. 지난주에 통안에 3착을 했지만 이 8번 라운타운은 직전 중위 외곽을 돌면서 점차 코너에서 격차 좁히며 직선에서 월등한 걸음을 선보였습니다. 걸음 여력도 좋았고 이 늘어난 거리에서 더욱더 한 발 써줄 말로 8번 라운타운 다시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6번 로열티켓은 직전에 거세후 체중도 많이 빠진 가운데 컨디션이 최상이 아닌 상황에서도 제법 선전을 펼쳤던 만큼 이번에 거세후 두 번째 경주 체중 좀 불어나오겠죠. 이미 1600m 거리를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잖아요. 6번 로열티켓이 되겠고 이번 단디퀸도 직전에 충분히 끝걸음의 여력을 남겼던 말이고 이 늘어난 1600m 거리 이번 단디퀸의 막판 한 발 역습 가능성 충분히 기대가 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10번 본마타가 상태감이 좋다고 하니 복병 전력으로 살펴는 봐야겠네요. 네, 부산 4경주는요. 10번 본마타 이번에 실점 변화 기대치 일단은 높게 평가해 드리면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백종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고요. 경주거리 16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경주에 이어서 1600m 중거리 레이스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6등급 무대에서 동거리를 입상하고 이번에 승급전 나선 상승세 마필도 있고 현등급에서 직전에 깜짝 입상을 차지했던 말들이 과연 다시금 연투기 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이 가는 경주가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입상 가능권 전력에 그 마필의 능력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혼전 구도로 예측입니다. 그 해결을 백동일 의원이 해드린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5경주는 제가 준비한 오늘의 추천 경주입니다. 12마리 풀게이트 가장 쉽지 않은 1600m 국산 5등급. 최근에 부산에서 가장 어려운 게 1606등급, 1605등급 이런 류의 마필 이런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분석하는 입장에서도요. 제가 하지만 이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한 이유 자체는 계속 기다려왔던 마필 자체가 조건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의 조건이라면 분명히 이 정도의 상태 변화라면 저는 여기서 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강자 자체가 없다라면 이 조건이 모든 조건이 맞닥뜨려지는 그 바로 3번 텍사스 시대라는 전력이죠. 체형이 상당히 큽니다. 거의 560kg, 70kg. 저는 이런 말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거의 소 잘 못 뛰는 주폭에 맞춰서 뛰는 주폭을 잘 받고 뛰어야 되는 전개를 받고 뛰어야 되는 그런 류의 마필인데 텍사스 시대가 입상을 했던 그 경주 조건은요. 인코스에서 흐름을 자기만의 페이스로 끌고 나갔을 때입니다.
그 이후의 경주에서는 빠른 페이스의 마필들 불리한 외선을 만나면서 경주 적응을 못했었는데 최근 이제 스피드도 많이 살아났고요. 불리했던 외선의 전개에서도 근성을 보여주면서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훈련 성과는 최근에 봤던 모습들보다는 분명히 완성도가 좋아졌다고 느껴지고 있고 게이트까지 좋아졌습니다. 더군다나 빠른 마필로 치부가 될 수 있는 7번 소중한 만남, 소중한 선물이라던가 쾌한 신강대라는 마필 자체가 베스트 상태에는 못 미친다는 판단이에요. 상대보다 최적의 전개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드디어 조건을 만난 당일 정말 이 마필이 지금 560km대가 이제 지난주 마지막 경주였는데 한 방 20km씩 불어나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전 이 마필 여기서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평가합니다. 모든 좋아진 조건 노릴 수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후차권 5번 무적 베테랑, 6번 기쁨데이, 그리고 1번 라운시저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본 능력 하나만 따져봤을 때는 5번 무적 베테랑이 가장 세죠. 기대했던 모습들 때문에 하지만 1600m에서도 입상을 거뒀던 전력이고 작년에 이제 10월 달에 전국가 외축기된 이후에 또 피로골절도 있어서 고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상태 자체는 이상이 없어요. 이번에는 상태의 구도는 여유가 있었고요. 직전 경주도 이제 이마필은 최대한 모래를 안 맞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몰면서 가담을 시켰었는데 모래를 피한 전개를 해주면서 나름대로 근성을 보였습니다. 자극판도 씌우고 이번에는 망사 농가민도 씌우고 장구 변화를 통해서 계속 변화를 모색해왔던 전력이에요. 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기본 능력 5번 무적 베테랑은 우선 관심 세력에서 가장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6번 기쁨데이 같은 경우에는 선두권에서 약간 뒤가 부족했던 모습의 마필이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흐름을 따라가면서 한 발을 쓰는 그 주폭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1600m에서도 가능성을 보였었고 3월달에 입상 이후 직전의 경주도 순위권을 밀렸지만 발주가 늦었던 가운데 불리한 외선에서 전개가 밀리고도 끝탄력을 보일 만큼 변화가 우수한 전력이라서 힘이 좋아지고 있는 6번 기쁨데이도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승급전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던 1번 라운시저스, 인코스 빠른 마필 없는 구도라면 최적 전개 속에서 그 잠재력을 터트릴 수 있는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관심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 다소 당일 인기도에서 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 자체에서는 분명히 노릴 타이밍을 만난 3번 텍사스 시대를 과감하게 말씀드리면서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하는 오늘의 5경주. 네, 백돌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 좋은 결과 기원하겠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 중에서 이제 중심마로 3번 텍사스 시대는 저는 이제 약간 생각에 이견은 있지만 백돌위원께서 분명히 잘 판단을 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나머지 후착 말들에 대한 언급해 주신 말들에 대한 생각은 정말 동일하게 저도 가능성 높게 판단합니다. 이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 딱 한 마리가 보입니다. 2번 온누리 강자라는 말인데 최근에 이제야 상태가 좀 올라오면서 그동안 정말 끝없는 부진 좀 만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분명히 회복세의 모습이고 직전 경주 입상도 충분히 최근에 좋아진 모습의 연장선이었다라고 판단된다면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번 경주 또 한 번 추입 발휘해서 입상에 가까운 또는 입상까지도 가능한 말로 판단하는데 아예 언급 없으셨던 이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존의 이제 선행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을 아예 편하게 나서버릴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났을 때는 전 좋게 판단을 해요. 어차피 이 마필이 단독 선행이니까. 근데 취입해서 입상했던 마필이 연투에서 똑같은 작전을 펼쳐서 입상하는 경우는 정말 능력 마필이 아닌 이상 쉽지 않은 것은 최성인 위원님이나 저나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온드리안 강자를 아예 무시하자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직전의 경주도 보시면 외곽에서 추진하면서 나갑니다.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도 최후미권이었죠. 최후미권에서 앞선이 묻어지면서 올라왔던 걸음이에요. 물론 최근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마필이 과연 연투 능력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월등했던 주폭이었는가를 따져봤을 때는 저는 연투 능력을 가져가기는 좀 힘들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기존의 선의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온누리 강자, 착승권 이상, 입상권까지 기대를 가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편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레이스 흐름은 7번 이 소중한 선물이 이끌어 나갈 듯한데요. 여타의 마필들은 초반에 스피드에 강점이 있는 말들이 그다지 없습니다. 선의권에서 유력에 응수할 수 있는 전력의 마필들 상당수가 눈에 띄는 구도이고 선행마가 약하기 때문에 2선에 자리하는 마필들을 노림수를 둬야 된다. 이 부분의 핵심 포인트인 듯합니다. 3번 텍사스 시대가 선두 가담 능력이 향상되며 최근에 계속해서 외곽 게이트 불리함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직전에 3월 10일 날 불량제로 컨디션에서 적극적으로 선두 외곽 돌면서 초반에 오히려 무리한 듯 무너졌습니다만 이번에는 내측 게이트에 차분하게 힘 한 배 전개까지 가능하기에 백동일위원은 본인이 약간 다소 과감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만 충분히 기대치가 있어 보이는 그런 설명은 되겠습니다. 3번 텍사스 시대.
여기에 5번 무적 베테랑은 이제 기대는 악벽을 얼마만큼 잡아주고 이번에 레이스를 펼치느냐가 관건이 되겠고, 오히려 전개가 상당히 유리한 말이 있잖아요. 이 4번 엄지척인데 기본 순발력이 있는 말이고 최근에 계속해서 1600m를 도전하고 있어요. 직전엔 다소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4착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7번 이 소중한 선물 제외하고는 발빠른 선행마가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 들어온 4번 엄지척이 이 선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이는데, 백동일 위원, 4번 엄지척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좀 애매합니다. 엄지척 같은 경우에는 이 마필은 계속 착승권에 머물고 있는데 그래서 좀 될 것 같아서 좀 보면은 계속 또 그 부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안 될 것 같아서 내려오면 또 착승권까지 입상을 하고 계속 그 부분에서만 머물고 있어요. 결정력이 크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 중속감이 좋아지면서 가담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 마필은 당일 상태의 마필 체크는 좀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의 판단으로서는 편성 구도를 판단해서 높게 평가는 하지 못하겠고요. 당일 상태가 좋다라면 최대 복병의 가치까지는 한번 염두는 필요한 세력으로까지 동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오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의 경주 여건 좋아진 상태감도 올라온 말이라고 합니다. 3번 이 텍사스 시대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상당히 난해한 편성 구도이고 이 3번 텍사스 시대와 동반 입상한다라면 상당히 높은 한 수까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 부분을 이루어 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오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6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우승 이후 이번에 상승세 이어나갈 신예 마필도 있고요. 승급전 나서는. 자, 최근에 한동안 부진했지만 직전에 완벽한 회복세를 보인 한두의 마필에게 우선 관심이 갑니다. 또한 이번에 전개 찬스와 편성 호기를 만난 복병 전력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목하는 말은 5번 내가 대세입니다. 직전에 이 깜짝 입상을 했던 말인데 그동안 충분한 징후를 보였던 말이죠. 스피드에 상당히 강점을 지녀왔던 말이지만 그동안 선행을 제대로 나서지 못한 가운데 한동안 절전이었어요. 과거에 선행으로 레이스 입상한 적도 있지만 직전 경주 게이트 안쪽에 이 1300m 거리 5번 내가 대세가 강공 선행 작전으로 일순하면서 회복세의 전력을 보였죠. 역시 모래 안맞고 앞선에서 뛰니까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졌던 말 5번 내가 대세. 이번에도 여토의 마필보다는 앞선 선두 장악에 나설 공산이 커 보이고요. 다시 한번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유현명 기수로 안장 강화한 5번 내가 대세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에 10번 천년의 약속입니다. 직전에 데뷔전 1000m 경기에서 선두회가 적극적인 레이스 펼치면서 직선에서 월등한 결정력을 보여 데뷔전부터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당시 3코너에서 외측으로 살짝 기대는 악벽을 보였습니다만 이내 제어를 해줬고요. 직선에서 한결 안정화된 주행 자세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근성을 보였던 말 10번 천년의 약속. 이번에 승급전 늘어난 1300m 거리에서도 너끈히 제 능력을 발휘할 말로 10번 천년의 약속 강조드리고요. 자, 7번 인터셉터가 과거 1300m 우승 전력도 있고 최근에 한동안 부진했고 직전 경주는 출발 후 직선관이 가장 긴 1600m 거리 초반에 흠이 있다가 뒷직선에서 다소 무리한 외곽 무빙 전개를 펼치며 클코너부터 선두치고 나왔습니다만 결승선 전방 100m 지점에서 채취도 놓쳤고요. 막판에 한 발 부족 아쉬운 사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거리를 내린 1300m고요. 7번 인터셉터 초반 선두 레이스 흐름 여하에 따라서 외곽 감아 한 박자 빠르게 무빙 전개도 가능하겠고 직전에 막판에 채찍 놓친 부분도 페인이었어요. 이번에 충분히 재도전이 가능한 다실바 기수의 7번 인터셉터 추천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12번 상승 파워가 작년 5월에 우승 1300m 우승 이후에 종작골 첨부골절로 6월 17일 날 작년 6월에 수술을 받았고요. 또한 거세까지 단행했죠. 이후 오랜 공백이 있었고 직전에 복귀전에서는 아직은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에서 12번 상승 파워 당시 흐름 빠른 레이스에 선두 외곽에서 적극성을 띄웠습니다만 한 발 부족했죠. 하지만 이번에 정상주기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초반에 2, 3선 가담하기에도 수월해진 가운데 적정거리 출전 정상주기 12번 상승 파워의 선정 기대치까지 말씀드려봅니다. 네, 결국 부산 6경주는요. 강공선의 작전이 다시금 주요할 5번 내가 대세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뭐 내가 대세를 필두로 경주를 풀어야 나가야 된다는 점은 분명하네요. 고개가 약간 높은 단점이 있어요. 마필 자체가 훈련 때도 보면은 약간 목이 높은 단점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살아있는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도 충분히 장악이 가능한 설령 내가 대세는 한 마리 마필이 기승을 나간다 할지라도 따라가도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모래 피한 자리 이선 여기서도 가능해 보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마필들 중에서는 10번 천년의 약속만 함께 인정해 보고 싶고요. 뭐 코너에서 약간씩 기댔던 모습은 늘어나는 거리에서 오히려 이요시키 수가 잘 잡아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근데 이제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어요. 저 6번마 애니굿데이도 지금 승급전을 치르고 있지만 직전 경주 따라가면서 상당히 선입권 이후에 보여줬던 주폭의 여유는 상당히 컸기 때문에 승급전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기서는 좀 높게 평가해야 될 마필로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마필은 꼭 질문 드려보고 싶네요. 9번 로카드 포스입니다. 힘이 굉장히 좀 좋은 유형이죠. 데뷔 이후 두 번의 경주를 모두 주폭 좋은 모습으로 연투를 이어왔었는데 3주째 경주는 승급전이었고 불렸던 레이스는 내치기 빨라서 자리 잡는 데 고전을 냈고요. 직전 1600도 1600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맞지 않았었죠. 몰고 나섰지만 흐름을 따라가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좀 무너졌고요. 하지만 이번 레이스는 뭐 그 정도의 레이스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차분하게 외선에서 이번 경주만큼은 가담이 가능한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9번 로카드 포스는 반드시 관심거리 세력으로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마필 배제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9번 로카드 포스가 연투를 이어가다가 최근에 승급 이후 좀 아쉬운 전력을 보이고 있죠. 맞아요. 직전에 1600은 적정거리가 아니었고 은근히 흐름 빠른 선두권 레이스에 적응 못하는 면모를 5등급 들어와서 보이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뭐 직전이나 그 전 경주의 편성보다는 선두권 레이스 흐름이 훨씬 더 뭐 빠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충분히 적응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전력으로 보고 있고요. 승급 이후의 세 번째 경주 훈련 상태감도 그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9번 로카드 포스 저도 힘 좋은 유형의 말을 좋아하기에 이 당일 컨디션 여부 체크해 보고 이 복병 같이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MC께서 언급해 주신 중심마부터 후착마들 대부분 동의하는 가운데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5번 네가데세, 그다음에 7번 인터셉터. 7번 인터셉터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워낙 좋은 말인데 직전에 출발이 좋지 않아서 후미권에서 전개를 했는데도 중속으로 앞선까지 밀고 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곽 전개로 심소모 후 막판에 좀 무뎌졌는데 거리 줄였다는 점. 그다음에 10번 천년의 약속, 뭐 데뷔전 잘 뛰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데뷔전에서 잘 뛴 6번 애니굿데이, 데뷔전이 아니라 그 두 번째 경주죠, 직전 경주. 물론 이제 10번 천년의 약속도 좋지만 뭐 직전 경주력을 보면 6번 애니굿데이가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는 판단이고 또 5번 네가데세 저도 중심마로 판단하고는 있지만 이 말이 초반 스피드 자체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선행 가능성은 가장 높은 말이 6번 애니굿데이라고 봅니다. 데뷔전은 최외곽 게이트에서 최선 추진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6번 애니굿데이의 선행 버티기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선행으로 5번 네가데세가 나간다고 보고 있어요. 5번 네가데세는 직전에 출발 후 연마필과 두 차례 추돌 여파가 있었음에도 밀어나가는 스피드가 워낙에 좋았습니다. 5번 네가데세가 여기서는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것이라 평가하고 있고요. 6번 애니굿데이는요. 직전에 선행 나왔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왜냐? 6번 애니굿데이는 직전 입상이요. 당시 본인 나라 영광이키스가 시종 앞선에서 치고받고 경합을 했기 때문에 선두권이 몰락한 경주였어요. 앞에 나간 두 마리가. 그 당시에 6번 애니굿데이는 경합 피해서 2선에서 아주 유리하게 이 전개 운영을 했던 말이죠. 직전에 선행 경합을 했더라면은 애니굿데이도 당시에 직전에 입상할 수가 없었던 편성입니다. 직전에 잘 탔어요. 6번 애니굿데이 최시대 기수가. 그런데 이번 경주 글쎄요. 앞선이 선두권을 몰락할 경주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선두 선입권에 강한 전력들이 많아요. 또한 직전 경주는 6등급 약체 편성이라고 봅니다. 직전에 전개를 잘 풀어낸 6번 애니굿데이. 직전에 선행마 2두가 몰락하는 바람에 우승했다. 약간의 어부지리성이 있는 그 구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번 승급전에 늘어난 거리에서는 6번 애니굿데이 진정한 검증의 무대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부산 6경주는요. 다시금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5번 네가데세를 중심으로 도전권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합 4등급 8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 네, 8두 단출한 편성이고 전개 양상 구도가 명확하게 나타나긴 합니다. 앞선에 나서는 한두의 마필이 상당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직전에 함께 뛰었던 마필
중에서 리턴 매치 나서는 형국인데 직전에 그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 중에서 이번에 거리 늘어난 1200m 충분히 재도전이 가능한 이 복수전을 다짐하는 마필이 있네요. 자,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7경주 제가 준비했습니다. 단초는 8마리 구도, 중심축에 대한 기대치 이미 서 있는 구도고요. 후적에서 어떻게 요리를 해 나가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경주예요. 잠재력 신의 마필이죠. 역시 19조 마필이네요. 2번 어스토니 싱이라는 전력입니다. 고가의 마필지고 주행 신사는 썩 마음에 들진 않았던 전력이었는데 훈련 상태가 좋은 모습 속에서 데뷔 전 많이 뛰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1300m의 도전을 해서 초반 외선에서 발주 자체가 매끄럽게 나오지 못했던 그럼에도 중속을 보이면서 선두권을 장악해냈었죠. 마지막까지 근서 있게 많이 버텼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제는 힘이 좀 더 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단초래요. 빠르게 압박을 받는 구도도 아니고요. 거리까지 1200으로 줄었다라면 준비 좋았던 이번 어스토니싱, 이번 경주 입상 자체 믿음이 앞서 있다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후차권에서 8번마 뷰티풀 마린, 3번마 느닷, 그리고 안쪽 1번마 말리스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8번 뷰티풀 마린 같은 경우에는 데뷔 초만 하더라도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졌던 전력인데 끈끈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보여주면서 연속해서 입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직전도 이마필은 점핑이었어요. 이번에도 점핑 출전을 감행하고 있지만 상대 자체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죠. 선입권 자체에서 충분히 응수를 하다가 마지막 한 발을 발휘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 자체가 강하지 않은 이번 구도도 8번 뷰티풀 마린의 성장은 기대가 강합니다. 3번마 느닷 같은 경우는 보여줄 주폭은 분명하죠. 직전 경주 약간 충돌을 받고 나오면서 전기가 조금 충돌을 받고 나오면서 그래도 선입권에 가담을 했었는데 이 마필 자체는 안쪽에서 모래를 맞고 쳐졌던 것이 부진의 원인이에요. 모래 맞자 그냥 쭉 하고 쳐져버리죠. 그 이후에 직선 구간 나와서는 다시 한번 탄력을 보입니다. 이번에는 망사 가면을 해제하고 망사 눈 가면을 착용하면서 그 부분에서 좀 더 유연성 있게 가져가기 위해 노력을 해줬고요. 훈련 성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마방의 의지도 상당히 느껴지는 3번 느닷. 초반에 모래 피한 자리만 딱 잡아주면 올려붙일 걸음에서 3번 느닷이 가장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차권 안쪽 1번만 말리스타는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고가의 우선 마필 자체가 기본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던 전력치고는 성장세가 좀 더디긴 한데 기본적으로 스피드감을 갖추고 있는 전력입니다. 17주 만에 출전이지만 병력 없이 휴양을 다녀왔던 모습인데다가 인코스 이참이라면 이마필이 오히려 도망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마필이 빠르게 도망을 나선다라면 이번 어스토니싱도 초반 게이트 탈이 그렇게 월등하게 빠르진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싸워주는 운영을 거둘 거라는 생각이 별로 들진 않는 구도예요. 도망가면 바로 붙여서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그렇게 그냥 끝나버려도 할 말이 없는 구도입니다. 좋아지고 있는 1번 말리스타, 당일 상태 그리고 주로의 여건까지 체킹은 중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서는요. 선행임을 더 좋고 선을 못 간다 할지라도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2번마 어스토니싱을 좀 더 강조드리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돌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그런 구도의 편성입니다. 저도 이번 어스토니싱의 잠재력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데뷔 전에 출발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이번 경주 거리도 줄었고 안쪽 게이트라면 선행 후 가장 압도적인 경주력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8번 뷰티풀 마린의 추임력, 또 3번 느닷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래에 맞고 밀린 부분 감안하면 더 잘 뜰 수 있다는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4번 탑삭스도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이제 3번 느닷 백동현 의원께서 강조해 주신 말과 함께 출전했었던 경주인데 외곽 게이트에서 출발도 썩 좋지는 않았고 그보다도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 맞고 외곽에서 코너에서 모래 맞고 밀린 부분 다시 올라오는 모습 역시나 4번 탑삭스도 잠재력 있는 모습 보여줬다라는 판단이고 물론 3번 느닷이 이번 경주 모래 안 맞는 자리 선점하면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 저도 동의하고 있지만 4번 탑삭스도 마찬가지로 모래 안 맞는 자리 잡을 경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4번 탑삭스의 도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좀 껄끄러운 마필인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직전에 훈련 상태가 정말 좋았었거든요. 정말 마필 상태도 가벼웠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씨도 이 마필 얼마나 뛸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일 마지막에 가장 많은 인기 중심마를 필두로 해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던 마필이기도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선에서 몰았지만 자리도 못 잡았고 모래도 맞았고 전개가 운영이 쉽지는 않았었죠. 안쪽에는 이번 어스토니싱과 두마필이 싸울 이유는 분명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상태는 나쁘진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전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구도예요. 오두 마지막에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당일 상태 체크가 좀 중요한 마필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어스토니싱이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 버리면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느닷과 선입권에 응수할 수 있는 8번 뷰티풀 마리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순위를 좀 내려놓고 있고요. 당일 상태가 맞다라면 이 마필의 평가 자체는 좀 필요하겠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추천드리기 조금 애매합니다. 네, 단순한 편성의 전개가 확연하게 유리해진 말이 이번 어스토니싱이죠. 직전 데뷔전 경주 많은 주목을 받았던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소 외곽에서 무리한 선행을 잡아냈고 막판 다소 50m에서 무너졌어요. 당시 거리가 1300m. 이번에 거리 내린 1200m고요. 코스 2번이잖아요. 강공선행 작전으로 직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레이스 운영이 가능한 이번 어스토니싱은 이번 경주 중심마로서 당연히 가치가 높습니다. 19조의 동반 출전 4번 탑삭스. 다소 직전에 외곽 돌고 모래마크 쳐지고 막판에 살짝 걸음 보였습니다만 단출한 편성에 자리 잡기도 수월해진 편성 구도이기 때문에 4번 이 탑삭스가 이번에 변화 기대치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8번 뷰티풀 마리는 국산 5등급 신분으로 이번에 외산 4등급 점핑 출전에서 부담 중량의 이점을 보고 있죠. 최근에 이제 국악 작업한 승인 자구 착용 이후 꾸준하게 입상 전력을 선보이고 있는 말 8번 뷰티풀 마린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큰 이견이 있는 경주는 아닌데요. 여기에 고가의 신마가 하나 있어요. 6번 선양퀸 1억 2천만 원짜리 경매가를 기록했는데 주행 심사 때에는 출발이성 매끄럽지 출발 이후에 스피드가 좀 부족한 면모를 보였어요. 상위 등급 재검마가 뛰었고 막판 걸음을 살짝 보였는데 발주도 보완했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고가의 신마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백동일 의원님 6번 선양퀸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직은 완성도가 좀 많이 낮아 보여요. 이제 주행 심사 당시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주도 늦었고요. 최후미권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냥 기본적인 탄력으로 통과를 했는데 훈련 때 모습 자체도 여유가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주행 자세도 확연히 잡힌 모습도 아니고 탄력감의 여유도 좋아 보이는 모습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서 거기다가 앞말인데다가요. 스피드도 떨어지는 이번 편성에서 상대들을 한 번에 극복하기에는 경험이 필요한 전력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 7경주는요. 경주 여건이 매우 유리해진 말이죠. 강공선행 작전 코스도 안쪽 2번 어스토니싱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8경주고요. 경주거리 14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400m 레이스가 되겠고 동거리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접거리 또한 단거리에서 출중한 경쟁력을 꾸준하게 보이고 있는 한두의 마필이 눈에 띄고 있고요. 최근에 다소 기복은 보입니다만 충분히 적정거리 출전에 편성 호기를 만난 복병 가치가 있는 마필에게도 관심을 두셔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대의 마필들이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예측이 되는 접전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 부산 8경주입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 훈련 시 분명히 변화가 포착된 말이 출전하기 때문에 그 말의 중심마로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바로 그 말은 외곽에 있는 8번 성산 사이먼입니다. 승승장구하던 말입니다. 2월 22일 4등급에 만만치 않은 편성이었는데 그 당시 안쪽에서 4코너 접어들고 나서 외곽 펜스까지 심하게 기대면서도 정말 압도적인 경주력으로 우승을 거둔 정말 놀라운 말인데 직전 당일 컨디션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웠던 말이고 역시나 안타까운 경주력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주 이후 훈련 모습 시 완연한 확실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직전 경주의 경주력은 절대 이 말의 정상적인 경주력이 아니었다. 그 원인은 컨디션이었다고 저는 판단하는 만큼 다시 회복된 모습이라면 4등급에서 어떤 편성을 만나더라도 경쟁력 높은 말로 중심마로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단연 9번 썬더레인이 눈에 띕니다. 직전 성산 사이먼과 함께 출전했던 말입니다. 전개 이점도 있었지만
모래를 피하는 상황에서 잘 따라가면서도 선입전개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따라서 따라가는 전개로도 확실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이번 경주 빠른 도주형 말이 몇 마리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 또다시 앞선에서 자리 잘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기 때문에 역시나 가능성 높은 말, 능력 발휘 가능한 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두 마리 말이 눈에 띄는 편성입니다. 이 중에 외에 컨디션 변화가 눈에 띄는 복병마도 출전하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상 컨디션 되찾은 입상 가능성 매우 높은 8번 성산 사이먼을 중심으로 눈에 띄는 도전마 9번 썬더레인과 함께 컨디션 최상의 복병마를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는 오늘의 추천 경주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좀 궁금한 부분도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질문을 안 드려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성산 사이먼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전에 이제 부진의 원인 자체가 당일 컨디션 문제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저는 이 마필 자체가 당일 기존의 모습들보다는 기존의 8마신자 우승했을 때와 달라진 부분은 부중의 여파라고 평가를 합니다. 57회 부중을 달고 무리한 선행권을 공략했던 것이 이마필의 직접적인 페인이 아니었나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주도 57회 부중을 달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썬더레인 자체도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지만 직전에 약간의 상대적인 이점이 있었다는 부분, 직전보다 부담 진영이 많이 올랐던 그 부분 자체에서도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마필들 중에서 역습을 갈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저는 이 마필은 좀 재밌게 판단하고 있어서 꼭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10번 기적의 적토마입니다. 기본적으로 1600m에서 선두권 가세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입상을 거뒀던 전력이기도 하고요. 작년 9월달 이후에 이제 큰 변혁은 없었었죠. 가벼운 근육통 정도, 요배통 정도, 의도적인 휴양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다녀왔었던 직전의 경주도 많이 뛰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 자체는 초반부터 이마필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각질, 선두권 가세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처진 전개를 하면서 걸음에 대한 체크를 했다는 겁니다. 1400거리라도 충분히 가담이 가능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상대보다 가벼운 50일의 감량 조건이라면 이마필 중반위의 역습 가능성, 좋아지고 있는 이마필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이 10번마 기적의 적토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10번 기적의 적토마가 휴양 다녀오기 전까지 좋은 모습 꾸준히 보여줬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훈련 상태 큰 이상은 없는 모습이고 기본 능력은 갖춘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는데 이 말은 기본적으로 앞선 선행 현입형 전개 후에 버티기를 노리는 그런 유형의 말입니다. 저는 이번 편성에서 8번 성산 사이먼과 또 9번 썬더레인 이 두 마리가 압도적으로 앞선에서 한 수 위의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10번 기적의 적토마의 기본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주행 습성상 뒤에서 힘을 안배 후에 역습을 노릴 수 있는 말들에게 상대적인 구도상 좀 불리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은 아무래도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선두 선위권에서 결판이 날 공산이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8번 성산 사이먼의 선행, 9번 썬더레인의 2선에서의 적극적인 응수,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시는 가운데 10번 기적의 적토마가 1600m 그래도 중거리에서도 연투를 이어갔던 상승세의 마필이고 요배통 등의 병력 공백 이후 직전에 복귀 전에서는 아쉽게 착승권에 머물렀습니다만 뒷심만큼은 요 편성에서 어떤 마필에게 겨루어도 경쟁력이 있는 말로 평가를 합니다. 정상주기 들어왔기 때문에 10번 기적의 적토마가 이번 경주 편성에서 충분히 직선에서 역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7번 영광의 포스 있습니다. 자, 이 말도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 상당히 꾸준하게 강점을 선보였고 연속 입상을 했던 말이잖아요. 직전 경주는 7번 영광의 포스 흐름 빠른 레이스에 외선에서 전개를 펼쳤고 코너에서 모래 맞고 살짝 쳐졌다가 재차 직선에서 전개 열리자 진로가 열리자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던 말입니다. 늦추입이었습니다만 끝걸음이 여러 개 좋았고요. 이번에 늘어난 1400m 거리 여전히 51km의 유리한 부담 중량 7번 영광의 포스 전개도 앞선에서 이뤄낼 수 있는 마필이니만큼 이번 경주 충분히 입상 기대치를 높여볼 수가 있겠는데 최성진 의원요 7번 영광의 포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7번 영광의 포스도 잠재력이 참 좋은 스피드가 좋은 말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직전 경주 승급전에서 약간의 한계를 보였다라는 판단인데 직전에 워낙 편성이 강하긴 했습니다. 통일항구 또 성산 사이먼 썬더레인
결국엔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말 중에 좀 직전 경주에 비해서 변화가 포착된 말, 성산 사이먼 강조를 드렸고 또 직전에 능력을 입증한 말, 9번 썬더레인도 동시에 또 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선입권에서 전개하는 7번 영광의 포스는 이 상대적인 구도상 메리트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오히려 거리를 두고 힘 안배 후에 추입을 노릴 그런 말들이 좀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구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8경주는요. 이제는 어느 정도 주행 안정화도 도모가 되었고 요 편성에서는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마필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8번 성산 사이먼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적정거리 출전에 상태감 우수하고 의지 강한 마필, 3박자가 고름 맞는 마필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8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9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국산 3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후반부 승리의 방점, 승리의 분수령이 될 이 9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장거리 1,800m 레이스로 펼쳐지는 구도고요. 자, 우선 눈에 확 띄는 말은 9번 그레이트 록입니다. 이미 중장거리 충분한 능력을 선보였던 말이고 직전에 이 공백 이후 출전에 1,600m 거리 경합 선두 외곽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종반에 월등한 결정력을 발휘, 공백전에서 바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트리플 라인의 전 형제마죠. 자, 이번에 정상주기 부담 중한 4.5km 올랐습니다만 늘어난 1,800m 이미 강자들과의 충분한 경험도 있고요. 전개상으로도 8번 블랙에로 요 정도만 아필이 선행을 모색할 듯한데 바로 두 번째 자리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한 9번 그레이트 록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중심의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9번 그레이트 록이 되겠고요. 여기 5번 최강 블릿이 작년에 약간 좀 기대는 악벽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 직전에 기특하게도 코너 4개짜리 1,800m 첫 도전에서 바로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장거리에서 뛰어난 능력을 검증받은 말입니다. 5번 최강 블릿이 되겠는데 직전 당시 이 선에 있다가 3선으로 쳐졌다가 다시 재차 근성 있는 걸음으로 장거리 코너 4개짜리를 단번에 극복해낸 전력이죠. 이번에 역시 부담 중량 4km 올랐습니다만 직전과 동일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겠고 선입권에서 아주 끈끈한 전력을 선보일 수 있는 적정거리 출전 연투기 대치 5번 최강 블릿이 되겠습니다. 여기 1번 알파러너가 있습니다. 과거 작년 12월이었죠. 뉴레전드에 이어서 1,800m 2착을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그 이후에 1월 달에 연투를 했고 우승했죠. 한동안 많이 부진했고 모두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이 있었고요. 직전에는 3세 최강자들이 한데 출전했던 차이나 트로피 특별 경주 출전에 워낙에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아쉬운 전력을 보였습니다만 자 이번에 일반 편성에서는 1번 알파러너 직전에 별정 A 조건에서 57회 과도한 부중도 있었지만 이번에 52회 직전 대비 5km 내린 부중도 받았고 코스 안쪽에 내측에서 전개를 수월하게 운영을 펼쳐낼 수 있겠고 상태감도 올라왔기 때문에 1번 알파러너의 선정기 대치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4번 바운드 명운이 직전 경주 그레이트 록에 이어서 2착 입상을 했던 말이죠. 당시 민병철이가 당일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직전에 이제 초반에 의도적으로 잡고 후미에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4번 바운드 명운은 초반에 힘쓰면은 막판에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 마펠이기 때문에 초중반에 철저한 힘한배 이후에 막판에 딱 한 발 써줘야 되는데 그 전략이 직전에 완벽하게 아주 확연하게 그 내용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입상을 하면서 막판에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였죠. 자 이번 경주 역시 선두 선입권에서 선두권이 무뎌질 때는 요 4번 바운드 명운이 분명 막판 한 발 올려붙일 말로 평가를 합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9경주는요 공백 이후 확연하게 회복세를 보였고 적정거리 출전에 능력 우위를 발휘할 9번 이 그레이트 록을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자 코너 4개짜리 이 장거리에 충분히 적응 능력을 보여 스태미너형 마필, 상태감 좋은 마필, 의지 강한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트록 자체는 의심할 필요는 없겠죠. 이 정도 편성은 극복해 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믿고 있고 예전에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 자체는 이마필이 1800을 2번을 뗐는데 그때가 성적이 이제 3위, 4위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상대들 틈 자체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저도 그레이트록은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는 편성이다. 동의해보고 싶네요. 자, 5번 최강블릿도 괜찮고 일반 알파라노도 괜찮고 바운드명은 고개가 높은 단점은 있지만 힘 자체는 가지고 있는 마필도 갖추고 있다는 마필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상대적인 조건만 따져본다라면 이 마필은 직전보다 더 좋은 조건이 아닌가요? 6번 배달의 고수. 앞말입니다. 앞말치고는 뭐 힘으로 뛰어주는 유형이어서 중장거리 1800이 좀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저희 씨도 판단을 했는데 직전 생각보다 이제 2번의 경기를 통해서 많이 뛰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 그때 우승을 했던 최강블릿과도 격차가 크지 않을 만큼 스피드감이나 중속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때와 다르게 그때 우승 때문에 최강블릿은 지금 56의 부중을 받고 있고 배달의 고수는 직전과 동일한 52의 가변 중량 조건을 받고 있죠. 레이스 흐름을 어차피 8번마 블랙에로나 이제 9번마 그레이트록이 주도권을 가져갈 때 배달의 고수도 이 흐름 자체는 충분히 따라가면서 선입권 발휘가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는 평가인데 이 조건 좋은 배달의 고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6번 배달의 고수 6세 앞말 이제 뭐 나올 거라면 다 나왔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가끔씩 잘 띄워주기 때문에 항상 관심권에 4점권에는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오선돌이 이끄는 페이스 앞선 선행마가 무너지고 막판에 내측에서 최적 전개 펼치며 입상을 했던 3착을 했던 게 말이 6번 배달의 고수인데 그만큼 레이스 흐름과 또한 마필 상대 마필들의 이제 전력 그 편차 구도에 따라서 입상 성패 가능성을 좀 엿봐야 되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워낙에 장거리 자력 입상을 노릴 수 있는 뛰어난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편성에서 6번 배달의 고수가 자력으로 입상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께서 선정해 주신 경주 방송 추천 경주리만큼 좋은 결과 기원하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동의하는데 의외로 이 말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신 부분은 저는 약간 의외였습니다. 8번 블랙에로라는 말 굉장히 눈에 띄는 말로 판단을 하는데 아예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이 말이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나갈 거라는 것은 뭐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말이 지금 모마가 돌풍레이드인데 결국에는 이 액통파크와 돌풍레이드의 배합으로 바로 포나인즈라는 부산 1등급에 지금 가 있는 어떤 스태미너형 말이 있습니다. 이 돌풍레이드의 부마가 브로큰바우입니다. 동반의 강자의 부마였던 굉장히 스타미너형 혈통으로 보고 북에는 액통파크, 목에는 돌풍레이드 늘어난 거리 전혀 분리할 게 없고 오히려 더 잠재력 발휘 가능하고 선행까지 나선다면 굉장히 가능성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8번 블랙에로 아예 언급 없으셨던 이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동반의 강자를 통해 브로큰바우까지 잘 설명해 주셨네요. 과거 이제 브로큰바우 혈통들이 좀 기대는 악벽을 좀 보였고 제갈바지가 좋지 못한 그 악벽을 보였던 마필들이 많아요. 동반의 강자가 그랬고 또 예전에 아침이망이란 말이 그랬죠. 이 8번 블랙에로도 다소 내치 기대는 악벽이 있어요. 직전 경주 선행 나서서 입상을 했습니다만 4등급 무대, 아랫등급 4등급 무대의 약체 편성이었고 직전 당시에도요 계속해서 그 내측에 들어오지 못하고 살짝 펜스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전개를 펼쳤습니다. 이 말 자체가 내측에 붙여서 펜스에 붙여 뛰면은 좀 마필이 능력이 덜 나온다고 합니다. 그 재결실에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튼 이번 경주 상대도 강해졌고 코너 4개짜리 첫 도전에 나섭니다. 다소 사행하는 악벽도 상존에 있고 이번에 전개는 물론 선행 나서서 유력에 펼쳐낼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에 상대가 강해졌고 코너 4개짜리 1800m는 한두 번의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산 구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으로 봅니다.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9번 그레이트 록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최선 압축된 모습으로 최강의 환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10경주, 라스트 경주도 상당히 접전 구도로 예측이 됩니다. 최근에 이 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분명 컨디션의 변화와 능력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그 말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최근에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승급전에서도 경쟁력을 선보일 한두의 마필에게도 분명 관심이 갑니다. 다수의 입상 도전마가 혼재한 이 금요 라스트 경주는요,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라스트 10경주 백동일이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의 결과가 마무리가 잘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비슷한 마필들이 많아요. 전개 유불기를 가져가는 마필, 또 검증이 필요한 전력들도 많은데 가장 꾸준하게 뛰어주면서 조건이 좋아진 마필은 저는 이 마필밖에 없다 평가합니다. 바로 안쪽 2번 마 델마의 기적이죠. 고개가 다소 높은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1600거리까지만큼은 그 흐름에 밀리지 않는 중속뿐만 아니라 직선 구간에서의 탄력 자체도 상당히 여유가 많은 전력이죠. 달마의 기적이란 마필은 전체적으로 모래를 좀 안 맞고 뛰는 것이 유리하긴 한데 최근의 모습 자체에서는요. 모래를 맞는 전개를 펼치면서도 어느 정도 반응 자체도 상쇄가 많이 됐어요.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고 게이트까지 좋아졌습니다. 선행권이 지금 사실상 손 따져본다라면 3두 정도인데 앞선 나갈 마필 한 2두가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2두의 마필 모두 뒷심 자체가 아직까지 완성도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최적의 전개를 가져갈 수 있는 2번 델마의 기적 상태 가볍습니다. 이번 경주라면 노릴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10번마 다이아몬드 킹, 그리고 8번마 말리부별, 5번마 오썸더를 우선 주목하고 있는데요. 10번마 다이아몬드 킹 같은 경우는 외측으로 데뷔 초에는 기대했던 악벽도 보였었고 모래 반응이 좀 좋지를 못했던 그런 안 좋았던 모습들을 보였던 마필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상쇄가 되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월 달의 경주에서는 의도적으로 참아주면서 취입권의 말머리를 보여주면서 우승으로 지금 3등급에 진입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의 경주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었죠. 직전 최악의 졸전. 이유가 있죠. 마필 자체에 기승을 했던 정도현 기수가 크게 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발주는 가볍게 받았습니다. 발주는 가볍게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마필이 너무 끌고 가요. 마필. 그냥 계속 끌고 가버립니다. 기승했던 정조인 기수 가지마 잡아주는데도 혼자 뛰죠. 초반에 그렇게 힘을 쓰면서 끌려버리니까 아무것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안쪽에 선행 마필이 잡혀져 있는 구도예요. 레이스 흐름을 곱게 따라가 준다면 힘 한 발 써줄 수 있는 10번 다이아몬드 회복세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8번마 말리부블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적응 이후에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급전을 치르고 있지만 힘이 좋은 유형이기 때문에 훈련 성과 여전히 가벼웠던 모습을 유지해줬던 8번 말리부별의 성장세는 여기서도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마필이 바로 5번 오썸돌이 되겠죠. 선행입니다. 선행 가야 더 잘 뛰고 정말 편안하게 선행을 갔을 때 더 잘 뛰어주는 모습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직전에 선행을 가도 많이 버텨주지 못할 거란 판단을 했었는데 종반에 생각보다 많이 버텼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직선 구간까지 와서 상대권과의 격차도 크지 않았었고 이번에도 선행을 수월하게 성공하는 조건이라면 기본적인 상태는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썸돌 오썸돌의 기습 가능성 열어두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서는요. 상대보다 유리한 전기 고지를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좋은 2번마 델마의 기적을 다시 한번 좀 더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마지막 10경주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의견이 완전히 다른 부분도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우선 언급해 주신 2번 중심마, 2번 델마의 기적 저 역시 완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호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직전 경주도 가능성 보여줬는데 최적 선입 전개까지 가능해진 만큼 강하게 입상에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10번 다이아몬드 킹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직전 초반에 끌리면서 심소모했던 부분 이번엔 차분한 전개라면 뒷심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복병으로 3번 US맨이라는 말을 언급드리고 싶은데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판단인데 아쉽게도 직전에 전개가 너무 꼬였습니다. 결승주로 해서 뒤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상태는 분명히 힘이 차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양호한 모습 속에 최적 선입 전개라면 달라진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중심마로 생각하고 있는 말, 이 말에 대해서 아예 백동일께서 언급이 없으셔서 질문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교학상장입니다. 훈련 상태도 뭐 나쁘지 않지만 그보다도 우선 전개가 유리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전 경주 초반에 가장 앞선에 나섰는데 외곽 게이트에서 결국엔 선행을 포기하고 그냥 잡고 선취입 전개를 했는데
이 말이 결국에는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대상 경주에도 나섰고 안말 대상 경주에도 나섰고 하지만 그 강편성 속에서 선취입 따라가는 전개로 어떤 변화를 모색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1번 게이트의 초반 스피드까지 다시 좋아진 모습이라면 강공 선행 3등급에서 1800까지 앞선에서 극복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행 나선다면 굉장히 강력한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일본 교학상장의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가능성 자체야 이마필을 의심할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인정하죠. 가능성 자체 교학상장은 저희도 몇 번의 노림수를 가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좀 가슴이 아픈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직전의 경주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외선에서 몰고 나갔습니다. 초반에 추진을 분명히 했어요. 추진 안 한 게 아니라 추진을 하고 나갔는데 안쪽 자리에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못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추진 없이 그냥 그때부터 따라가기 시작하죠. 선입 가능성을 보였는데 또 코너 돌고 나서 모래 맞고 조금씩 점차적으로 좀 처지는 모습 보여주다가 직선 생각보다 많이 버텼다라고 머니 좀 탄력을 보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2월 달에 경주 능력 부진 보였던 그 부분이 계속 못내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때 당시 인코스 2번에서 뭐 상대 몇 두 있었다 치더라도 선행도 못 가요. 몰고 나가는데 그 흐름 따라가지도 못하고 결국에 40마신자 능력 부진 2개월 실격 처분 받죠. 지금 1600으로 돌아왔다는 부분, 인코스로 돌아왔다는 부분 자체는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만 상대 바로 지목했던 5번만 5썸들도 무조건 선행을 나서야 되는 유형이라 두마필의 경합은 분명히 이뤄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보여주는 스피드에서 5썸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 좀 더 높게 선을 들어주는 것이고요. 일반 교학상례도 저도 5번째 마필로 내려놓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은 저는 예전에 그 교학상례의 베스트의 모습은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당일 상대 확인 전까지는 이 마필 확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준 순발력에 있어서는 5번 옵섬돌이 여기서도 이제 선행을 나설 듯하고요. 1번 교학상장은 직전에 실격의 아픔을 뒤로하고 복귀전에서 당시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이 있었죠. 초반에 앞선 가담하는 과정에서 100m 이내 진로 변경 금지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해서 당시 주의 처벌을 받았는데 기승했던 요하니스도 아차했을 겁니다. 100m 내에서는 출발 후 100m 내에서는 내 쪽으로 진로 변경하면 안 되는데 아차 싶었는지 바로 외선 2선에 가담하고 다선제 전개까지 이렇게 쳐지면서 어찌 보면 원하는 레이스 펼쳐내지 못했어요.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가고 정상주기 망사 가면을 2017년도에 해지를 하고 이번에 1년 한 4개월 만에 다시 망사 가면 한번 쓰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일본 교학상장 이 선두권에서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 기본 능력 사이즈야 언제든지 이 편성에서는 해당 편성에서는 해당 등급에서는 2등급, 3등급 무대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델마의 기적은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 직전에 지나치게 무거운 내주로 고집하는 바람에 능력 대비 걸음이 덜 나왔던 마필로 보는데 이번 델마의 기적 이번에는 충분히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8번 만리부변은 연전 연투의 상승세 이번에도 적정거리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막판에 6번 부이맨이 선두권이 몰락시 올려붙일 수 있는 유일한 추입 세력으로 보이는데 백동일이 연요 6번 부이맨의 막판 역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뭐 꾸준한 장점이 있는 마필이에요. 저 역시도 이제 3차 가능성의 마필로 많이 언급을 드렸던 마필이기도 하고 부이맨이 최근에 와서의 취입이지만 원래 예전에는 강한 선두권의 가세 세력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붙여놓고 뛰는데 자꾸 짧고 붙여놓고 뛰는데 자꾸 짧다 보니까 아예 참는 것을 선택을 해버렸죠. 이제 그게 굳어가는 과정인 거고 굳어져 버렸고요. 이번에도 참고 취입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파괴력 자체는 계속해서 착승권 이상을 벗어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준비 시의 모습이나 상대의 흐름 자체도 거기에 맞닥뜨려지고 있기 때문에 3위권의 마필로 추천에 의향을 물어보신다면 저도 이제 가능성을 염두에 보고 있지만 입상권에 이제 1, 2위권의 가능성 마필로 말씀해 주신다면 아직은 좀 부족함이 느껴진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금요일 라스트 10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의 경주 여건, 게이트 여건도 매우 유리하죠. 2번 델마의 기적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네, 4월의 마지막 주 금요경마 모든 경주의 해설을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해당 경주에 이변이 많이 발생하고 인기마의 이 몰락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능력 있는 뉴 레전드 같은 그 능력마 외에는
그 해당 경주에서 뭐 직전 경주에서 정말 잘 뛰고 좋은 능력을 보였습니다만 그 한 달 전 혹은 6주 전에 그 해당 경주에서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뽑아낼 거름 다 뽑아냈다. 그럼 그 다음 경주에는 약간 좀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합니다. 오히려 그 여타에 그 함께 출전하는 최근에 입상 못했던 말들이 뭐 전개 미스든 뭐 훈련 상태의 저조함이던 그 부분을 만회해서 그 다음 경주에 출전하기 때문에 그 다음 경주에서는 그 인기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면서 인기마 구도를 무너뜨리면서 복병 전력이 동반 입상 이제 그런 패턴으로 보시면은 해당 경주에 훨씬 더 좋은 접근으로 인기마를 삭제 처리하고 복병마의 선정 기대치를 미리 예측해서 성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패턴으로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월말 흐름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더 빛이 되는 저희의 분석으로 많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토요 경마 해설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